LG이노텍은 여러분 전장 산업을 하고 있는 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라는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열리는 데가 소위 뭐 보복 소비를 하는 백화점.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투자 전략을 확고히 갖고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조금 흔들림에 조금 더 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이폰 13이 공개되면서 네. 공개하기 전서부터 사실 기대감이 컸었죠. 네. 그래가지고 네. LG이노텍이라든가 이런 거 네네. 수혜주 해가지고 네. 확 올랐었단 말이죠. 네네. 그때 계속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야기 나눈 것들이 이게 떠올려 보면은 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네. 카메라 모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확장이 네. 된단 네. 말이죠. 네. 가치가 밸류가.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딱 다시 주가는 내려간단 말이죠. 급락을 해요. 지금 어제 오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 네. 투자자들이 어떤 그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냐.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맞는 네. 거냐. 지금 네. 아니야. 생각보다 별로야. 네.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자주 바뀌어도 되는 거냐. 네. 저는 신경 별로 안 쓰는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번 아이폰 13 공개됐는데 디자인과 사양에 조그만 변화가 생겼고요. 네. 디램 용량이 상향되었고요. 카메라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뭐랄까 실망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이폰 13이 그러니까 아이폰은 신제품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신제품 발표하고 나서 아이폰은 항상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항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실제로 스마트폰에 아주 결정적인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삼성은 이거라도 그 뭐죠? 예. 폴더블 V라도 나왔는데 폴더블 폰. 거의 대부분 그냥 대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거는 카메라의 업그레이드 외에는 특별한 게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면 애플이 실망스러워서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냐가 아니거든요. 떨어졌다가 다시 극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극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실망스러웠는데 나중에 판매되는 거 보니까 잘 팔립니다.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끝났냐 이렇게 또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이폰 13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이폰이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 좀 반응을 하다가 다시 쭉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들 기업들이 아이폰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원래 다른 쪽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원래 카메라에 전문 특화된 그런 기업이에요. 얘들은 아이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율주행차는 다 카메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카메라가 엄청난 고사양의 카메라 그리고 고기능의 카메라 이런 기능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래 성장주들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폰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수급으로 야 아이폰 관련주야 아이폰 관련주도 실망했어 이런 것뿐이지 그거 자체 때문에 그 기업이 확연하게 기업의 실적이 확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이 주식 투자를 미래의 성장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지만 아이폰 기대로 인해서 올랐다가 보통 주식시장에는 일정 매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우리 815 머니에서도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매매하는 사람들은 디데이가 있으면요. 그 전에 쭉 샀다가 디데이 근처 돼서 디데이 되면 다 팔고 나가고 또 다른 거에서 또 일정 매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이폰 13이 공개됐을 때 실망을 했던 안 했던 다른 게 획기적인 게 나왔다 하더라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제 오늘 떨어진 게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석 전에 좀 던지고 가는 매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가 좀 추가적으로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저는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형주들이 5%씩 빠지는 것들은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LG그룹에 LG노텍이 지금 많이 빠지잖아요. 네. LG노텍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LG노텍은 아이폰 관련주이지만 아이폰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LG노텍은 여러분 전장 산업을 알고 있는 전장. 나중에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LG 이노텍을 바라봐야지 그 아이폰 바라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서 내가 이것을 샀다 팔았다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로 실망하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터디가 좀 이 주식에 대한 스터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아니.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생각. 아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살 때 예.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야 뭐 어떤 이 모멘텀에 의해서 할 예, 경우는 예. 그렇지만 어떤 미래의 어떤 큰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할 경우에는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예. 무엇 때문에 사야 되는지 이유가 좀 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슬쩍 넘기려고 했는데 대표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변질되지 않으면 안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질문에는 없지만 질문 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여러 사람 그 소위 주식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의 뭐 매니저들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시장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면 다시 빠지는 소위 시크리컬, 이 사이클링으로 가고 있는 주식들은요. 사이클링대로 매매를 해야 돼요. 사실 삼성전자가 성장주지만 삼성전자는 사이클링 탑니다. 디램에. 예. 그래서 이 시황에 연동해요,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연동해서 그걸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시황이나 산업이나 아니면 이 경기에 상관없이 가는 성장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은 뭐 거래 안 하시는 섹터 있잖아요. 바이오. 바이오. 예? 바이오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바이오에 내가 어떤 기업에 지금은 조그마지만 얘가 요 파이프라인에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술력을 나는 믿어. 이 기술력을 내가 잘 알아. 또는 이 기술, 이 파이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의 임원진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그 임원진들이 변화가 없는 한 그걸 내가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20%, 30%, 40% 빠졌어도 내가 그 기업을 바라보고서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샀던 이유가 변질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에 처음에 주식을 사고 매도 타이밍도 내가 생각했던 매수의 이유가 변질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매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마치 여러분들께 뭐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죄송하고요. 그렇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그렇게 책을 써놨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아이폰 13과 관련된 뭐 LG노텍이나 여기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은 얘들이 아이폰 13만 바라보고서 움직이는 기업이다. 내가 LG노텍을 샀을 때 요번에 아이폰 13 요번에 그 언팩하면은 요때 팔아야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번에 파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면 최초에 매수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멘탈 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그래 미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때 시황을 보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네네. 부정적인 이야기들 근데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이폰이 별로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금 올라왔던 거는 너무 급등한 거야. 밸류가 너무 높아진 거야. 내려갈 거야. 이런 거 들어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흔들게 하는 뉴스들이 발생했을 때 그게 진짜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좀 후자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 내가 그걸 적용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자기가 그 기업에서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잘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지난 20년간 방송을 하면서 시황 위주의 전문가로 좀 살았고 이런 섹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시황을 하다 보니까 섹터를 얘기하고 이제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저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항상 보고서를 읽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 스마트폰 관련해서 아이폰 13에 관련해서도요. 아이폰 11은 1.1억대, 1억 1천만 대 팔렸고요. 아이폰 12는 10개월 만에 1억 5천만 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이폰 13 이거는 많이 못 팔리겠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쪽 전문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IT 전문가들 중에 특히 삼성전자 전문가들 중에 요걸 추정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지금 제가 방송하는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대표님이 그런 분 한번 모시던지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 방송을 잘 보세요. 그럼 요걸 지금 해놨거든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기본적으로 미니멈 1억대 이상은 일단 팔린다. 물론 감소는 되지만 1억대 이상은 팔린다라고 이제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를 들었는데요. 아이폰 12만처럼 흥행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뭐 주가가 약간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제 모멘텀이 좀 생겼냐면요. 미중 간 얘네들 공방 때문에 파이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LG전자가 스마트폰 접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백이 생겼어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이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도가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맨날 걱정을 했지만 인도, 태국 얘네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베트남 뭐 공장 문 닫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납품이 굉장히 차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도가 코로나로 인한 판매 차질을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 정상화 되는 과정에 들어오면 인도가 굉장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인구 수도 그렇고.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파이와 L전자의 공백이 메워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기본 흥행하지 못해도 1억대는 파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억대 이상은 충분히 팔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거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분석들을 내놔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다시 돌아가서 답변을 드리면 내가 그쪽의 전문가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렇죠. 이런 쪽의 전문가들 얘기를 입을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특히 말보다 보고서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유튜브는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도 중요해졌어요, 사실은요. 네. 말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보고서들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는 자기 이름에 딱 타이틀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들에 나온 것을 좀 보면서 참고를 많이 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들에는요, 뉴스를 좀 뽑아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과하다,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보면 워딩을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워딩이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해요. 요즘에 좀 하락하잖아요. 시장 상투인가? 버블 붕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다 아니고요. 거기에 조목조목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그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고객분들도 그렇고요. 제 주변의 뭐 선후배들도 그렇고요. 시장 좀 빠져가지고 막 걱정을 해요. 그래서 왜요? 왜 그렇게 걱정해요? 어디 TV 봤더니, 어디 유튜브 봤더니, 어느 뉴스 봤더니 버블 붕괴래. 곧 30% 하락한대. 그럼 거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게 많이 휘둘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투자 전략을 확고히 갖고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조금 흔들림에 조금 더 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저도 좀 가끔 드는 게 네.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결과적인 이야기보다는 왜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그 원인 그거에 대해서 좀 자꾸 분석을 하고 동감이 되면은 그 주장에 동감을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너무 좀 우리가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다 떠먹여주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면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 8.15 모닝에서 계속 이렇게 대표님이 수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다양하게 들어보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사람마다 전부 다 다양하게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더라도 전부 다 들어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원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주장하는 바인데요. 저도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보고서들을
보고서들을 읽어보고 저는 주로 보고서를 읽는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전문가 얘기보다 그걸 읽고 눈 딱 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야, 이 시장이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사람들이 살 것 같나 팔 것 같나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지금 빠졌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큰 노이즈인가 아니면 작은 노이즈인가 그냥 결론만 내리면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분석해 주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중립적인 그 투자자라면 중립적인 그 입장에서 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듣고 싶은 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서 네,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이제 말씀하셨지만 위드 코로나 뭐 베트남에서도 이미 이제 뭐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한국도 추석 지나면 위드 코로나 나와 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뭐 자영업자들 못 살겠다 뭐 참 어렵긴 하죠. 지금 1년 반 이상 지금 뭐 저 돈만 까먹고 있으니까. 그 이런 것들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그 주식이 각광을 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그동안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일단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이거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냥 전 투자자에서 생각해 볼 때 약 좀 기대감입니다. 저도 주식 시장이 좀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요.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 조금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언론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3군데에서 지금 임상하고 있거든요. 얀센, 머크, 파이자에서 하나요? 그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상 2A 끝났고요. 지금 11월에 파이자가 3상 결과 발표하고요. 12월에 나머지 2군데도 3상 결과 발표하거든요. 근데 벌써 2상까지 했는데 내용이 안 나와요. 뭐 실패해서 안 나왔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 잠깐 여러분하고 그냥 물론 소중한 시간이지만 웃는 얘기 할까요? 웃자고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백신 회사들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왜냐면 백신 팔아야 되는데 네, 팔아야 돼. 이런 얘기 우리 보통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치료제 임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안 나오고 있어서 우리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임상 결과가 왜냐하면 치료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제가 올해 나온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이미 뭐 우리 포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임상의 결과가 임상 3상의 결과가 11월과 3사가 11월과 12월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만약에 100명이 투여를 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뭐 우리 이번 백신처럼 뭐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지만 이걸 어떤 백신을 만드는데 백신하고 치료제는 다릅니다.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으면 확률이 뭐 30%, 40%, 50%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래도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위드 코로나가 되는 게임 체인저는 치료제이죠, 사실은요. 치료제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 3상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조금만의 효과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로 정상적인 위드 코로나라는 건 치료제가 나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해서 잠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렇게 드렸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뭐 70%, 우리나라 70%. 1차는 70%.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가자. 왜냐면은 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백신 맞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우리가 더 아니 집에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신 분 대표님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스쳐간 적도 없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PCR 검사도 한 번도 없이 그냥 있다가 지난번에 여의도에 한 번 많이 걸렸었죠. 네, 그래서 그쵸, 식당에서. 우리 대표님이 회사 전 직원 전부 다
검사하라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요즘에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걸려서 입원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중증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걸려서 들어가면은 2주 동안 못 나오는데 그거 완전히 2주 격리. 예,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님 여기 맨날 방송해야 되는데 저도 방송하고 매매하고 그래야 되는데 2주 동안.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요 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그냥 백신 접종 그 정도 되면은 다 풀어줘? 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 포인트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위드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면은 막 풀어줄 것처럼 기대를 좀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먼저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오히려 막 확산되는 그런 국가들 우리가 봐왔고요. 그래서 어떤 분석들을 많이 하냐면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보고서나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자료들이 보통 많냐면요.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외여행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곧바로 막 여행 자유화하고 막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가장 먼저 열어주는 데가 뭐냐 이렇게 순서적으로 우리는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순서적으로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열리는 데가 소위 뭐 보복 소비를 하는 백화점들 이런 데들이 먼저 그리고 또 국내 여행 중에서 일부 이런 데들이 먼저 이제 혜택을 좀 받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항공주들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항공주를 미리 사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항공은요, 보통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보다도 그 물건을 실어 날리는 택배가 더 많이 이제 뭐랄까 수익성이 많이 이제 좌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여행은 국내 여행만 갖고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해외 여행이 돼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빨리 되면은 우리 해외여행 가자. 우리 만나면 다 그런 얘기 하지 않는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을까? 우리, 야, 그래. 내년 봄에는 우리 해외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예약해두자. 저도 진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근데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그냥 뭐 항공주든 여행주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이제 뜰 거야라고 하는 게는 조금 그 시차를 보면서 또 산업마다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라는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언택트 종목이 막 떴어요. 네. 그러다가 백신 막 나온다고 하면서 언택트는 떨어지고 컨택트가 떴습니다. 자, 성장주가 떴어요. 그러다가 가치주는 너무 저평가됐어. 그러면서 성장주 빠지면서 가치주가 한때 막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뜨다가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경기 민감주가 떴어요. 이게 한 텀이 다 돌았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은 시장이 한 텀이 다 돌았어요. 그럼 뭔가 시장이 제 표현을 좀 싼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를 건덕지. 네. 모멘텀. 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유, 사유를. 시장에서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맨날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프라 정책, 인프라 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된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로 떠들었었는데 요즘에 경기 지표 다 둔화되고 있잖아요. 2분기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른 거 지금 뭐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탄소 중립, 수소 경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조금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요, 2차 전지 많이 뜨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라는 게 시장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수급이 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 저는 그렇게 그 중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오프닝주 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좀 열릴 가능성 있는 섹터로는 유통 쪽을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당장 우리 뭐 요즘에 10시까지 되지만
2명까지 술도 못 먹고 진짜 술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먹어본 적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까마득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식품 술 거기에 그런 것들도 어떻든 더 활성화되는 그치, 거잖아요. 예, 예, 예. 전부 다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실생활에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먼저 생각을 좀 하면서 그리고 유통, 택배 뭐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